뻘짓의 진수, 해괴제. 조선시대에 해괴제라는 어이없는 제사가 있었다.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면 하늘에 제사를 올려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관습에서 나온 풍습인데, 예주에서는 상습적으로 해괴제라는 제사를 지냈다. 가령 이랬다. 함경도 길주에서 돌이 울어서 해괴제를 지내다. 금성이 낮에 나타나서 해괴제를 지내다. 어느 마을에서 맷돌 가는 소리가 들려서 해괴제를 지내다. 큰 비가 와서 큰 돌이 움직여서 부엉이가 울어서 꿩이 나타나서 수탉이 암탉으로 변해서 머리 둘 달린 송아지가 태어나서 등등의 이유로 해괴제를 지내다. 그런데 조선 초기 해괴제의 절반은 꿩이 날아들어와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세종, 이거 꿩 때문에 너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거 아닌가? 맞사옵니다. 어차피 꿩은 대궐 뒷산에 날아오는 거라 당연한 건데. 애써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는 듯 하옵니다. 그럼 앞으로 해괴제에서 꿩은 제외토록 하라. 그래서 세종 때 꿩은 제외됐다. 하지만 그 기본은 바뀌지 않았으니 병에 걸려도 제사를 지내고, 자식이 없어도, 흉년이 들어도, 장마가 들어도, 도적이 들어도 제사를 지냈으니 조선의 궁궐에는 제사가 끊길 새가 없었다. 아예 무당과 점쟁이가 대궐 안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 관상감이라는 점쟁이를 정식 관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이들의 일기예보란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주역을 바탕으로 했으니 참으로 얼토당토한 일이었다. 한편 일식이 발생하면 왕은 구식내라고 해서 일식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관원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징을 치고 북을 두드려서 임금을 응원했고, 그러다가 해가 다시 뜨면 우리 임금님이 승리하셨다면서 천세 합창을 외쳤다 한다. 참고로 만세는 황제국에서 쓰는 것이라 하여 조선은 천세를 외쳤지. 5만 명을 동원해서 꿩 한 마리를 잡았던 연산군. 한강에 배다리를 최초로 놓은 것은 연산군이었다. 흥청망청의 대명사 연산군은 사냥 한번 하는데도 정승을 비롯한 문무백관과 군사들을 대거 이끌고 다녔는데, 주로 다닌 사냥터가 지금의 강남구 양재동 아래 청계산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물자를 동원하였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기에 그 피해가 막심했다. 1501년의 기록을 보면 영의정 한치영이 아뢰기를, 한치영, 전하, 지금은 백성들이 수확을 다하지 못하여 사냥하기에는 때가 이른 듯 하옵니다. 연산군, 아니 계절마다 사냥철이 있고 10월달은 가을 사냥하기에 제격이지 않은가. 백성들이 밭을 수확하지 못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잘못이니 이 때문에 사냥을 안 할 수는 없음이야. 당시 기록으로는 청계산 사냥에만 연산군은 총 5만 명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5만이면 너무 많은 숫자다. 연산군의 폭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좀 과장한 듯. 징집한 군사 3만 명에다가 양반들로부터 그 집 노비들까지 모두 동원받아 2만 명을 마저 채웠다고. 이 많은 인원에다가 말을 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니 한강을 배 타고 지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래서 한강에 배다리를 세우게 했다. 이게 연산군이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도록 한 이유였다. 한편 왕이 멀리까지 사냥을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정된 고을 역시 죽어났다. 일단 전국적으로 몰입군을 모집했는데 전라도 몇 명, 경상도 몇 명 등등 이런 식으로 각 도별로 할당량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냥터로 지정된 곳은 곡식이 다 여물기도 전에 당장 가을 거지를 끝내야만 했고, 고을 백성들은 사냥터로 쓰일 야상과 들판의 풀을 모조리 꺾어야 했다. 1506년의 기록을 보면 이렇다. 연산군은 이날 눈이 올 조짐이 있다고 하여 좌의정 박승질로 하여금 군사를 감독하여 사냥을 하라고 보냈다. 이때 사냥에만 군사 5만 명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승실이 돌아와 임금에게 그날 사냥한 것을 바치니 연산군이 이를 보고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연산군,
아, 너 5만 명 데려가서 고작 꿩 한 마리를 잡았던가? 그랬다. 5만 명을 동원해 잡은 꿩 한 마리. 그 꿩 한 마리를 위해 좌의정은 산을 타고 5만 명의 짐승을 몰러다니고 백성은 추수도 미처 못하고 만사 제쳐두고 그 고생을 했던 것이다.